김지은은 31살, 서울에서 산다. 한화금융서비스에서 회계사로 일한다. 늘 믿음직한 사람으로 먼저 도착하고 마지막에 말하며 평화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 평화가 무기가 될 줄은 몰랐다. 어머니가 유산양도 서명을 거부한 후 가족 모임을 초대했을 때 조작을 예상했다. 하지만 매복을 예상치 못했다. 그들은 그녀가 증서와 영수증, 그리고 수년간의 침묵으로 무장한 채 올 줄 몰랐다. 세 남매 중 막내로 자란 김지은은 일찍부터 자신을 작게 만드는 법을 배웠다. 오빠 민준, 38살, 어머니 눈에는 금쪽 같은 아들로 끊임없는 재정 위기에도 잘못이 없었다. 언니 수진, 지은보다 7살 많아 눈 감는 법을 익혔고 특히 남편 태훈과 결혼한 후에는 수동적 공격성을 유머로 치부하며 넘겼다. 그리고 어머니, 최영미, 과부이자 조종자이자 가족의 절대적 지배자. 왕과는 필요 없었다. 실망의 한숨이 왕의 명령보다 무거웠다. 가족 우선, 어머니는 말했다. 하지만 그건 민준 우선, 수진 다음, 지은이 필요할 때만이었다. 지은은 유용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삶을 쌓아갔다. 조용한 지은, 믿을 만한 지은. 지은의 필요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앞설 수 없음을 이해하는 지은. 숫자가 사람을 조종하지 않기에 회계사가 됐다. 숫자는 그냥 있다. 직장에서는 가족이 주지 않은 존중을 얻었다. 고객들은 세세함을 높이 샀고 동료들은 의견을 소중히 했으며 상사는 지난달 파트너십 트랙을 언급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어린 소녀로 던져주는 애정 찌꺼기에 감사해야 했다. 패턴을 처음 깨달은 건 2017년이었다. 민준이 전화했다. 목소리가 팽팽하게 긴장된 채 집 수리를 위해 500만 원이 급하다고 했다. 조카들이 위험하다며 걱정했다. 바로 송금했다. 3주 후 소셜미디어에 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사진이 올라왔다. 상환을 묻자 어머니가 전화해 째째하다고 했다. 민준에게 아이들이 있잖아. 지은아, 내가 돈을 어디에 쓰냐. 책 더 사. 또 자격증. 이미 충분히 똑똑해. 내 발등에 불 떨어질 만큼. 포기했다. 가족 평화가 500만 원 값어치 있다고 자신을 설득했다. 그러다 2019년. 신용보고서를 확인하다 수진의 자동차 대출 보증인으로 서명된 걸 발견했다. 본 적 없는 차, 서명한 적 없는 서류. 대면하자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했대. 지은이 도울 거라고, 신용점수만 빌린다고 서명을 위조했다. 6개월 후 수진이 지불을 멈췄고 신용 파탄을 피하려 800만 원을 책임졌다. 너는 자리 잡았잖아. 일요일 저녁에 어머니가 말했다. 모든 걸 설명하듯. 수진과 태훈은 아직 발판을 마련 중이야. 12년째 발판을 마련 중이었다. 그래도 갚았고 명절에 나타났고 적절한 선물을 가져가고 적절한 잡담을 나누며 문을 나설 때마다 경계가 짓밟히는 척했다. 세 번째 타격은 팬데믹 때 왔다. 옛 서류를 정리하다 어린 시절 대학 기금 서류를 찾았다.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언급하던 그 기금, 지은의 기반이 돼야 할 그걸. 기록에 따르면 2010년에 민준의 음주운전 법적 비용으로 비워졌다. 민준이 더 필요했어. 대면하자 어머니가 날씨 이야기하듯 말했다. 너는 장학금 받았잖아. 다 잘 됐어. 60시간 노동하며 4.0 GPA를 유지해 잘 된 거였다. 교과서 사려 라면으로 버티고 수년간 빚을 갚은 거였다. 그 발견 후 2개월간 어머니와 말하지 않았다. 형제들을 보내 죄책감을 심었다. 어머니가 나이 들었어. 민준이 말했다. 자신의 도둑질 수혜를 잊으며. 최선을 다하신다고 수진이 속삭였다. 대면이 다가오면 눈을 피하며. 2022년 추석에 침묵을 깼다.
큰 실수였다. 어머니가 아이들 테이블에 앉혔다. 확대한 가족에게 크게 설명하며 미혼 여자는 거기 앉아라고. 결혼한 사촌들이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조카들이 어른이 왜 여기냐, 벌 받냐 물었다. 어떤 면에서 벌이었다. 서사에 맞지 않아 벌, 가족 필요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 삶을 쌓아 벌, 경계를 가질 용기로 벌 일찍 떠났고 일 핑계로 집으로 가며 울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약속했다. 다시는 굴욕당하지 않겠다고. 그 경계를 어떻게 지킬지 아직 몰랐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아버지 한승호, 늘 달랐다. 지은처럼 조용하고 관찰자였다. 자주 방문하지 않았다. 어머니와 마찰로 거리를 뒀다. 하지만 올 때면 지은을 찾았다. 책, 투자, 부동산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1970년대 단일 부동산 구매를 서울 전역 임대물건 포트폴리오로 키운 자수성가자. 돈이 어디 가는지 늘 봐, 지은아, 그는 말했다. 사람들은 말로 가치가 아닌 지출로 진짜 우선을 보여 그냥 대화 상대라고 생각했다. 상속자가 될 줄 몰랐다. 2023년 4월 15일 유언 집행이 모든 걸 바꿨다. 현금 1억 원과 부동산 지분 52%를 받았다. 어머니는 적당한 액수와 가보 몇 가지. 민준과 수지는 각 1,000만 원. 변호사가 사적인 편지를 건넸다. 할아버지의 떨리는 글씨로. 너는 듣고, 배우고, 낭비하지 않아. 다른 이들은 1년 만에 태워버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거야. 지속되는 걸 쌓아. 지은아, 그들이 빼앗지 못하게 주차장에서 어머니가 가로막았다. 이걸 가족 신탁으로 넣자. 팔을 꽉 잡으며. 민준이 목이지 밀렸어. 이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옷부리쳤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표정이 굳었다. 이기적이지 마, 지은아. 이건 가족이야. 저도 가족이에요. 입에 낯선 말 시간이 필요해요. 다음 달 문자와 전화가 쇄도했다. 민주는 아이들 필요를 언급하며 이미 생일과 학용품에 기여한 걸 무시했다. 수지는 울며 전화해 어머니가 화났으니 고쳐야 한다고. 태훈은 올바른 일을 하라는 음성 메시지. 어머니는 죄책감과 은근한 위협을 번갈아. 생전 처음으로 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복종이 아닌 힘으로 느껴졌다. 초대가 왔다. 어머니가 고급 레스토랑 페어웨이 클럽에서 가족 모임을 원했다. 지은이 장면을 만들기 싫어할 장소. 문자에 비즈니스 복장 지정. 직계뿐 아니라 사돈과 삼촌 강태우 포함. 삼촌은 보통 가족 드라마를 피했다. 함정임을 알았다. 그래도 갔다. 검은 시스 드레스, 머리 묶고 할아버지가 대학 졸업 선물로 준 진주 귀걸이.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 평소처럼 일찍 아니었다. 작은 반항. 개인 식당 긴 테이블에 모두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상석, 오른쪽 민준과 아내 미경, 왼쪽 수진과 태훈. 삼촌 태훈은 불편해 스카치 마시며 시계를 봤다. 시부모도 있고 어머니 절친 수연도 가족 재정 논의에 어울리지 않았다. 빈 의자는 테이블 끝, 권력에서 가장 멀었다. 드디어 왔네. 지은이 앉자 어머니가 말했다. 늦은 척 시작할 수 있겠어. 프로젝터와 벽 스크린을 봤다. 민준이 노트북 만지작거리는 걸 이게 뭐예요? 목소리를 평정. 프레젠테이션, 민준이 어린아이 설명하듯. 논의를 피하니 사실을 명확히 하자고. 타이틀 슬라이드, 이 돈이 우리 모두의 이유. 속이 내려앉았다. 동상처럼 앉아 민준이 슬라이드를 넘기는 걸 봤다. 그의 모기지 명세서, 수진의 학자금 대출, 어머니의 건강 비용, 건강한데도. 특히 조카 사진 슬라이드, 그들의 미래. 공정한 공동 결정이 더 나아. 끝나자 어머니가 말했다.
합리적 목소리, 단단한 논리를 어렵게 만들지 마. 수진이 시선 피하며. 태훈이 팔꿈치 짚고. 그냥 돈이야, 지은아. 가족이 더 중요해. 손이 떨렸다. 그들이 지은의 유산을 공동 냄비처럼 취급, 루카스 구제의 미래를 기부하지 않는 게 비이성적이라며. 삼촌 태우가 헛기침. 이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 테이블을 보며. 승호 할아버지가 지은에게 지정했잖아. 끼어들지 마, 태우야. 어머니가 쏘아붙였다. 아버지 말년엔 거의 말도 안 했잖아. 거짓이었다. 삼촌이 몇 달 전 할아버지 방문 말했다. 어머니의 현실 계정. 지은아, 민준이 무시하며. 서명할 서류 준비했어. 모든 걸 가족 신탁으로 이전. 어머니가 관리 후 모두 필요를 채우지만 지은은 아무것도. 올바른 일에 따뜻함만. 일어났다. 지은아, 어머니의 경고 톤 장면 만들지 마. 각 얼굴을 봤다. 어머니의 통제된 분노. 민준의 당연한 기대. 수진의 고의 회피. 태훈의 확신. 미경조차 불편해 보였지만 민준을 반박 안 할 한순간 서명할까 생각했다. 쉬울 테니. 승인받을 테니. 긴장이 풀릴 테니. 영웅, 착한 딸, 관대한 누이 동생, 평생 자신을 미워할 테니. 아니요, 간단히. 뭐, 민준이 충격. 아니요, 지갑 들며. 아무것도 서명 안 해요. 김지은아, 어머니가 풀네임. 어린 시절 경고. 지금 앉지 않고 돌아 나섰다. 뒤의 부름을 무시. 차에서 무너졌다. 가슴 아프게 울며 핸들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눈물이 멈추자 다른 게 자리를 잡았다. 결애, 결단, 그리고 분노, 내면을 태우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강한 분노. 그날 밤, 변호사가 준 서류 폴더와 할아버지 편지를 꺼냈다. 현금 유산에 압도돼 부동산 부분을 제대로 안 봤다. 이제 꼼꼼히 읽었다. 유산은 돈만 아니었다. 서울 전역 5임대 물건의 52% 지분, 현재 리버사이드 리얼티가 관리, 연 순수익 약 5,500만 원. 어머니가 모든 걸 서명하라며 편리하게 언급 안 한 그 물건. 가족에게 말 안 한 부업, 젊은 전문가 부동산 투자 컨설팅. 자체 포트폴리오 쌓고 클라이언트 도왔다. 할아버지가 준 게 뭔지 정확히 알았다. 돈이 아닌 기회, 안정, 진짜 부의 기반. 가족은 루카스 모기지 갚으라며 넘기라 했다. 다음 날 유산기획과 자산보호 전문 로펌 모리슨 앤 어소시에이츠의 전화. 오후 약속 잡고 드문 개인 휴가. 유산보호 필요해요. 접수원에게. 가족으로부터의 패트리샤 모리스는 60대, 은발과 목걸이, 독서 안경.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 메모. 불행이 흔해요. 끝나자. 특히 한 가족권이 책임 있는 걸로 보일 때 감정 ATM이 돼요. 그게 제 느낌이에요. 인정.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아요. 좋아요. 단호히. 전략 이야기해요. 다음 2주. 패트리샤와 물건을 불가역 신탁으로 만들었다. 관리 회사를 가족 연결 없는 곳으로 이전. 전화번호 바꾸고 비즈니스 이메일 새로 만들고 머리 식히려 짧은 휴가. 상사에게 유산 처리 시간 필요하다고. 이 기간 옛폰의 문자와 음성 메시지 쌓였다. 에스컬레이팅 감정 조작을 문서화하며 읽고 들었다. 어머니 메시지가 특히 드러났다. 가족 생각해. 지은아, 내 자신만 아니야. 할아버지가 실망할 거야. 우리가 내게 한 걸 생각하면 민주는 직설적. 필요한 사람에게 줘, 우리? 집 잃으면 미경이 일 나가야 해. 아이들이 지은 이모가 왜 안 사랑하냐 물어. 수진 메시지는 동정으로 시작해 어머니 영향으로 거칠어졌다. 어머니 정말 화났어. 전화 좀 해. 왜 그렇게 고집 피워?
늘 다르게 굴잖아. 모두 저장. 디지털과 인쇄 기록. 이 모든 중 삼촌 태우가 한 번 연락. 내가 뭐 하든 지지해. 너무 오래 이용당했어. 그 메시지가 다음 움직임 아이디어를 줬다. 삼촌을 다운타운 조용한 카페에 초대. 가족 단골과 멀리. 도착해 긴장되지만 결이 찬 모습. 수년간 말하고 싶었어. 음료 들며. 영미와 내 대우에 대해. 왜 안 했어요? 호기심. 한숨. 어머니가 반대자를 고립시켜. 아버지 돌아가신 후 편해봐서 끼려 했지만 너희 아이들 못 보게 위협. 규칙 따라야 했어. 어머니답네요. 인정. 할아버지 병들 때 걱정 말씀하셨어. 태우 계속. 영미가 너 조종하는 걸, 민준이 손 벌리는 걸 돌아가시기 3개월 전 유언 바꾸셨어. 원래 내게 훨씬 적었어. 은유스였다. 뭐가 마음 바꾸게? 너야. 미소. 내 경력을 따라갔어. 작년 금융 컨설팅 상 받은 기사 봤어. 구걸 없이 스스로 쌓은 게 자랑스러웠대. 사업 감각 유일하게 물려받은 거라고.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주의 깊게 지켜볼 줄 몰랐다. 또 알아야 할 게 있어. 목소리 낮춰. 어머니가 내가 쇠약해졌다고, 유산 스트레스로 불안정하다고 퍼뜨려. 안 주면 내 능력을 도전할 무대를 세워. 분노가 번뜩였다. 그 모임에 엑스트러 사람들 이유군요. 증인 태우 고개. 내가 비이성적이라 칠하려. 글쎄, 어깨 펴며. 다른 가족 모임 시간이야. 기록 바로잡을. 민준의 교회 집에서 매년 여는 독립기념일 바비큐는 가족 전통. 모두 거기. 확대 가족, 이웃, 친구. 보통 일찍 도착해 도와. 캐주얼 옷과 열심 미소. 올해 아니었다. 클라이언트 미팅용 파란 드레스, 날카로운 힐, 은은한 메이크업. 전날 헤어컷, 세련된 어깨 길이 대신 긴 평범. 큰 변화를 나타내는 작은 변화. 예정 시작 2시간 후 도착, 모임 한창. 뒷마당 게이트 지나자 대화 멈추고 머리 돌아. 그릴에서 지휘하던 어머니가 눈 찌푸렸다. 지은아, 과장 밝게. 안 올 줄 알았어. 올게요. 차분히 다가가. 사업 끝내고 민준이 어머니 옆에. 파워스트 뭐야? 캐주얼이야. 미소. 미팅에서 바로 왔어요. 휴일에 수진이 음식 쟁반 들며. 부동산 관리하면 휴일도 안 쉬어요. 어머니 표정 주시. 눈 살짝 커짐. 물건을 아는 줄 몰랐다. 가죽 폴리오 테이블에 놓음. 투명성 원한이 영수증 가져왔어요. 신탁 서류 복사본 꺼내 어머니, 민준, 수진에게 하나씩, 자신 하나, 모두 볼 수 있게. 삼촌, 이웃, 사촌, 증인. 어머니 계획처럼 이제 지은 목적으로. 이게 뭐야? 어머니가 열지 않고. 할아버지 부동산 서류예요. 명확히. 연소득 5,500만 원 5물건. 민준에게 넘기라며 언급 안 한 그거 군중 속 중얼거림. 어머니 친구 수연이 귓속말. 여기서 할 때 아니야. 어머니가 쉽고 가족 돈 모임이 새 취미라 생각했어요. 대답. 이번엔 모두 논의하는 민준 서류 훑으며 얼굴 어두워짐. 이 신탁 뭐야? 못해. 할 수 있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제게 지분 줬어요. 이 서류가 매각이나 이전 보호, 제 의사 반대로. 권리 없어. 어머니 시작. 삼촌 끼어듦. 큰 소리로 읽어. 민준. 모두 들어봐. 민준 노려보며 따름. 조항마다 분노 커짐. 지은 제외 핸덧은 가족 대출 금지 부분에서 서류 내리침. 뱀년, 소리. 우리가 내게 한 걸. 민준 오빠가 제게 뭐 했어요? 조용히. 빌린 500만 원 안 갚은 거? 아니면 어머니가 제 대학 기금 비호 음주운전 비용 낸 거? 군중 헉소리.
어머니 얼굴 창백. 그만해. 위험한 목소리. 아니에요. 대답. 수년간 가족 ATM이었어요. 죄책감으로 필요한 걸 주는 믿을 만한 사람. 추석에 미혼이라 아이 테이블 앉힌 사람. 수진 자동차 대출 서명 위조한 사람. 수진 울음 터뜨림. 여기서 할 필요 없었어. 흐느낌. 어디서? 또 매복 모임에서? 증인 데려 제 쇠약 증언하게? 어머니, 소문 퍼뜨리는 거 삼촌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태우를 도구로 본 문헌 늘 불충해. 불충 아니야, 수정. 조작에 지쳐, 지은처럼 폰 꺼내 저장 메시지. 굴욕시켜 제 걸 빼앗으려 했어요. 대신 이걸 지켰어요. 민준에 필요한 우리에게 저 포함 몇 개 큰 소리 읽음. 민준 이웃이 되면 일부 촬영. 폰 들고. 좋았어. 기록 남아. 아버지가 원한 게 아니야. 어머니 목소리 꺼짐. 가족 돌보라고. 유산 보호라고. 수정. 낭비할 사람들로부터 그의 말, 서류 톡톡. 이 신탁이 적절 관리 보장. 수익 재투자. 민준 위기 빼돌리지 못해. 누군가 그녀에게 맞서야 할 때 됐어. 삼촌 크게. 민준 공격적으로 다가. 똑똑하다고. 이 가족에서 잘났어. 알아. 군중 얼굴봄 우충격. 불편. 비밀스레 기뻐하는 핸더슨 드라마 폭발. 아니, 민준 오빠. 착취해서 잘났어요. 차이 있어. 돌아서다 멈춤. 어머니, 응급 연락 업데이트 하세요. 더 안 돼요. 고개 들고 나섰다. 수진 흐느낌과 어머니 상황 수습, 제 정신 상태 이야기 무시. 차에 삼촌 따라옴. 장관이었어. 눈 웃음. 승호 할아버지 자랑스러워 할 거야? 도움 감사해요. 대답. 뭐 들어갈지 몰랐으면 못했어요. 고개. 이제 뭐. 지속되는 걸 쌓아요. 할아버지 말 따름. 그가 원한 대로, 후속은 예상대로, 은밀히 바란 대로. 어머니 신탁 도전 시도 패트리샤가 방탄으로 만들었다. 민준 프리랜스 그래픽 디자인 클라이언트 몇 이름. 이웃이 온라인의 분노 클립 포스팅. 조용한 사람이 가족 바비큐에서 법적 폭격 캡션. 태훈 사업 파트너가 위조 서명 들은 후 거리 둠프 사기 불안하대. 상상해봐. 어머니, 민준, 태훈과 완전 단절. 수진 몇 번 연락, 죄책감과 잠정 사과 오락가락, 거리 유지. 진실 보이면 구할 수 없는 관계도 있다. 삼촌 태우와 가까워짐. 사업 컨택 속에 하나 통해 포트폴리오 작은 물건 구매자 찾음. 패트리샤 도움으로 판매. 1억 5천만 원 이익 씨앗돈으로 김지은 어드바이저리 그룹 설립. 여성 재정 독립 전문. 어머니 얼굴 잊지 못할 가족 모임이 그녀 증언으로 변한 순간. 복수가 아니었다. 정말. 가치, 목소리, 미래 결정권 주장. 때론 친절을 약점, 침묵을 동의, 가족 충성을 백지 수표 의무로 착각. 힘들게 배웠다. 하지만 참여 규칙 제작성 늦지 않음 배웠다. 김지은은 31살 서울 산다. 김지은 어드바이저리 그룹 창립자 겸 CEO.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먼저 도착, 마지막 말, 평화 유지. 이제 권한 가진 사람, 경계 세우고, 진실 말하고, 평화 지키는. 그게 모든 차이.